싸다고 중국 무기를 수입했던 파키스탄이 최근 중국 무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중국산 무기의 엄청난 불량률과 낮은 성능에 엄청난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파키스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갖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펼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카슈미르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분쟁은 극적인 휴전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핵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전면전으로 대결한다면 21세기 최초이자 최후의 핵전쟁을 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 시점에서 극적인 평화를 맞이한 것이죠. 다행히 핵전쟁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했습니다. 재래식 화력의 대결로 소문만 무성했던 무기의 실제 화력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인도가 자랑하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하는 중국산 전투기 J-20C 전투기가 공중에서 맞붙은 것인데요. 프랑스와 중국의 무기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공중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 J-20C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죠. 4.5세대 전투기 최강이라 평가받던 라팔이 몇 수 아래로 여겨진 J-20C 전투기에게 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J-10 전투기는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F-16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4.5세대 최강이라 불리는 라팔이 일방적으로 중국 전투기를 제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최신 기종일수록 이전 세대 기종은 아무리 발악해도 상처 하나 못 입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죠. 그러나 파키스탄 조종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라팔 전투기 세대를 격추시켰다고 보고했지만 인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인도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실제 취재 결과 숫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 한 대 이상의 라팔 전투기가 파괴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투기 파편이 떨어졌다는 마을의 목격 정보와 파편을 실제로 판매했다는 파키스탄 주민의 증언을 통해 라팔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전투를 통해 중국 전투기 성능이 실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앞선 수준이고 평가 재조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번 전투에서 J-12 보여준 퍼포먼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했죠. 향후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을 준비 중인 미국 입장에선 J-10의 의외의 성과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국가 간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국지전에서 승기를 잡은 파키스탄은 기세등등하게 인도 침입에 들어가며 인도 본국으로 진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돌연 침묵을 유지했죠. 심지어 인도 정부와 평화 조약을 맺으며 더 이상 침범하지 않기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랜 전통의 앙숙 사이로 유명한 파키스탄이 돌연 조용해진 것이죠. 과거의 전적을 생각해봤을 때 신나게 진격하는 것은 물론 인도 정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각종 음해 공작을 펼쳐도 모자랄 상황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더 이상의 흑색 선전은 펼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산발적인 다툼은 국경지대에서 벌어졌지만 최대한 파키스탄은 전쟁을 확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으로 선회한 건데요.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파키스탄이 조용해진 것이라는 루머와 파키스탄 내부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어서 파키스탄이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것이라는 등 갑작스러운 침묵과 평화에 많은 전문가들은 당황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쟁을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파키스탄이 전쟁을 멈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중국산 무기에 있었던 것이죠. 파키스탄의 주 전력은 중국에서 수입한 무기로 거의 파키스탄이 보유한 무기의 81%가 중국에서 수입한 무기입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파키스탄 입장에선 가성비 무기인 중국 무기가 유일한 선택이었죠. 처음에는 라팔도 격추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지만 점차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국 무기 성능이 생각보다 더 떨어진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인도의 S-4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공격하기 위해 파키스탄은 중국제 JF-17 썬더에 달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동원하며 집중 포격에 나섰는데요. 막상 중국제 미사일의 성능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의 반격에 제대로 된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급하게 회군해야 했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파키스탄군이 JF-17 썬더를 뜯어서 확인해 본 결과 결함 투성이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무기도 상황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면서 이대로 인도와 계속 장기전에 들어갔다가 뼈도 못 추린다는 판단이 서면서 평화협정 쪽으로 선회한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붙으려고 했는데 무기가 불량이라 어쩔 수 없이 화해하게 된 셈입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눈물을 삼켜야 했죠. 이미 조짐은 있었습니다. 2022년 미얀마 공군은 파키스탄 기술진을 급하게 자국으로 초청, 레이더 시스템 KLJ-7A 검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기술진은 협조에 응해 미얀마로 향했는데요. 미얀마가 수리를 의뢰한 KLJ-7A는 바로 중국제 전투기 JF-17에 달린 레이더 시스템이죠. 그런데 어째서 전투기를 판매한 중국이 아닌 파키스탄 기술진의 도움을 미얀마가 요청한 것일까요? 이유는 중국이 AS에 대해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술 결함으로 인해 운용이 어렵자 미얀마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여러 번 도움 요청을 보냈지만 중국은 이 요청을 묵살하는 등 최악의 태도를 보였죠. 보다 못해 미얀마 정부가 같은 기종인 JF-17을 운용하는 파키스탄 기술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파키스탄 기술진도 완벽하게 수리를 하지 못해 불완전하게 시스템을 고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중국 정부 무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나이지리아도 비슷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F-7을 2대 운용하던 나이지리아는 비행 퍼레이드를 위해 리허설을 하던 중 F-7 기종 2채가 추락하게 됩니다. 급하게 모든 F-7 전투기를 점검해본 결과 총 보유한 9개 기체 중 7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중국으로 보내 수리를 맡겨야 했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의 당사자인 파키스탄도 이미 중국산 무기의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여러 번 중국에게 항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투기가 아닌 호위함 F-22P에서 엔진 성능 저하 문제를 발견하고 중국이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통 싼 물건은 싼 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제품은 이 예시에 딱 들어맞는 예시입니다. 당연히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한 결함으로 인해 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 중국제를 버리고 다른 제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제를 구입한 국가들이 모두 비슷한 문제를 토로하고 이에 대한 AS를 여러 차례 요청했어도 중국은 자신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아예 무시하거나 수리도 대충해서 보내는 등 갑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많은 국가들은 이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들 국가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죠. 안정성이 입증된 것은 물론이고 화력이나 성능 면에서 서방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비용 면에서도 싼 한국 방산이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은 육군 전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방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브라질 방공 시스템은 단거리 미사일만 상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질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사업 초청서를 보내 인도와 중국만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처사였습니다. 인도는 아카시 미사일 시스템을 제안했고 중국은 스카이 드래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브라질 육군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토마스 미겔 브라질 육군 사령관은 직접 시험 교전을 참관해서 살펴보며 양쪽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양쪽 모두 요구 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죠. 수정 요청을 넣었지만 막상 수정에도 생각한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브라질 정부는 인도와 중국이 아닌 제3의 길을 찾게 되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떠오른 것입니다.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2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죠. 실제 여러 국가에 수출한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매우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죠. 실제로 천궁2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납기 경쟁에서 인도 아카시 시스템과 맞붙은 적이 있었고 한국이 번번이 승리를 거두었던 전적이 있죠. 브라질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을 유력 후보로 꼽은 것입니다. 천궁2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미 검증된 방공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 한국을 상대로 제발 방공 시스템을 수출해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죠. 천궁과 현궁,
적어도 방어용인 비호복합을 결합한 대한민국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사우디와 UAE도 이미 천궁2를 방공 시스템으로 낙점해 자국에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번 파키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방공 시스템과 무기를 갖춰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로 한국 국방부에 무기 수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미 K9 자주포를 수입해 중국 국경지대는 물론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배치해 쏠쏠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을 굳이 거절하고 다른 무기를 수입할 이유가 없죠. 파키스탄 역시 중국 무기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인지하고 무기 수입 다변화와 함께 한국 정부 무기를 둘러보고 싶다는 요청을 넣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든 국가들이 한국 무기 수입을 요청하면서 한국 국방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국방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수준에 이른 K방산, 앞으로도 질은 물론이고 양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